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죠. 바로 엔비디아의 미래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이 아주 뜨겁게 토론하는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의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AI 혁명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엔비디아, 이 회사를 둘러싼 엄청난 열광이 과연 현실적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이 기술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특히 재미있는 게 그 업계 분석가들의 아주 생생한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AI의 대부다 이렇게 부르면서 거의 찬ям에 가까운 전망을 내놓고요. 아, 그렇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주 냉철하게 투자자들이 가진 현실적인 우려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거든요. 맞아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시각이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 그 균형점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곧 5조, 아니 6조 달러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솔직히 믿어지세요? 쉽지 않죠. 오늘 저희가 그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엔비디아라는 한 기업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AI 생태계 전체의 역학관계, 그러니까 AMD나 인텔 같은 경쟁자들은 지금 어디까지 쫓아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기술 발전이 단순한 주가, 그 숫자 노름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댄 아이부스라는 분석가가 엔비디아의 현지 위상을 정말 강렬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요? 젠슨 황 CEO를 AI의 대부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사나이라고까지 묘사를 해요. AI 혁명을 이끄는 단 하나의 칩을 만드는 사람이다. 거의 영화 주인공처럼 그려내죠.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겠죠. 단순한 경영자를 넘어서 뭐랄까 하나의 시대를 여는 아이콘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의 기술 강세장을 새벽 4시까지 계속될 파티에 밤 10시 30분이다. 아, 그 비유요. 네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은 즉 아직 파티는 한창이고 진짜 재미있는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정반대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비유가 근데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숫자가 뒷받침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12대 1의 비율로 압도하고 있다고 해요. 12대 1이요? 네, 말 그대로 칩을 하나 사려는 기업이 12군데나 줄을 서 있다는 뜻이죠. 이러니 파티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12대 1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이런 열광적인 수요가 단순히 칩 성능이 좋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만의 비밀 병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칩 하나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네, 맞습니다. 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데 있어요. 이게 바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생태계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쓸 수 있는 놀이터랑 장비 일체를 다 제공한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분석가 앙투안의 코멘트가 이 점을 아주 잘 설명해줘요. 그가 지적하길 엔비디아가 최근에 CPU, GPU, 네트워킹 수리치까지 무려 6개의 신제품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 신제품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네, 이건 처음부터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부품을 함께 설계하는 이른바 공동 설계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공동 설계요? 그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F1 경주용 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F1 경주차요?
네. 세계 최고의 엔진을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다른 부품이랑 조화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엔진과 차체의 타이어 공기역학까지 모든 요소가 처음부터 하나의 팀에 의해서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그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AI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조각들을 처음부터 한 그림 안에서 설계하고 최적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개별 칩 성능은 따라올 수 있어도 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은 따라오기 힘든 이유죠. 와, F1 경주차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게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정말 초롱성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기술의 세계에서 영원한 왕은 없잖아요. 이 완벽한 성체에 균열을 내려는 경쟁자들은 없나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비유들로 묘사가 됩니다. 먼저 인텔을 볼까요? 네, 인텔이요. 과거 인텔은 결혼식장에서 주방 옆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신세였다고 표현해요. 지인공들 노는데 끼지도 못하고 약간 처량하게 있었다 이런 거죠. 그 그림이 그려지네요. 약간 소외된 느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인텔이 더 멋진 테이블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파티의 중심으로 점점 다가오는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인텔의 화려한 복귀를 예고하는군요. 그럼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 AMD는 어떤가요? AMD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인상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AMD에 대한 평가는 그 CEO인 리사 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어요. 만약 리사 수가 비행기를 조종한다면 나는 3A 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넷플릭스를 볼 것이다. 아니, 비행기 조종하는데 넷플릭스를 본다니요. 이건 거의 맹신에 가까운 신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도로 AMD의 기술력과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이끄는 리더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 시장 전체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죠? 없다는 게 현실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점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최고지만 3년, 5년 뒤에도 그럴까? 하는 질문이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투자자들이 이제 2027년 이후를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해요. 그때가 되면 엔비디아의 그 폭발적인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텐데 그때 과연 인텔이나 AMD 같은 대안들이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지점이 여러분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AI 시장의 미래에 투자한다면 이 압도적인 1위의 안정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맹렬히 추격하는 2, 3위 주자들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각자의 투자 전략을 결정하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칩, 시장 점유율 이런 좀 추상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자료는 이 AI 혁명이 더 이상 데이터 센터 안에만 갇혀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CES,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현장을 통해서요. 네, 젠슨 황 CEO가 무대 위에서 작은 로봇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서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맞아요. 빨래를 해주는 로봇이라든지 130인치 삼성 TV 같은 아주 구체적인 제품들이 언급되면서 AI 기술이 적용된 물리적 사용 사례들이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한 패널의 개인적인 소회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런 기술들을 보니까 언젠가 내 딸이 로봇들과 함께 거실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상상된다고요. 아, 그 말이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짚어준다고 생각해요. 기술이 차가운 데이터나 코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력. 이게 바로 물리적 AI가 가진 파급력이죠. 그 물리적 AI가 가져올 변화 중에서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예시가 바로 자율주행이더라고요. 네, 자율주행. 젠슨 황은 10년 안에 상당수의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던데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말 파격적인 상상까지 가능해집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세대라.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이건 단순히 운전이 편해지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도시의 모습, 사람들의 이동 방식, 자동차 보험이나 정비 같은 관련 산업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변화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혁신들이 투자자들의 한 가지 큰 걱정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고 연결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걱정이요? 바로 순환금융에 대한 우려입니다. 순환금융이요? 그게 어떤 개념인가요? 쉽게 말해서 지금 AI에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가 결국 실물 경제에 가치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IT 대기업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그들만의 리그, 즉 거품이 아니냐는 걱정이에요. 투자가 또 다른 투자로만 이어지고 정작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일종의 돌려막기 같은 느낌이군요. 근데 자율주행차나 빨래하는 로봇 같은 게 왜 그 우려를 잠재운다는 거죠? 눈앞에 실체가 보이니까요. 아하, 내 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로봇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걸 직접 보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추상적인 금융 데이터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현실이 되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혁신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단순한 거품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강력한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실체가 있는 변화가 투자의 확신을 더해주는 거죠. 명쾌하네요. 결국 그 모든 기술적, 사회적 변화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아까 저희가 던졌던 5조, 6조 달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네, 그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처음에 언급했던 댄 아이브스입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단기적으로 5조 달러, 궁극적으로는 6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정말 대담한 예측인데 근거는 뭘까요? 그냥 AI가 대세니까 이런 막연한 이유는 아닐 텐데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데이터 센터용 칩 판매 실적은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같은 물리적 AI 시장의 가치, 이 가치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더해질 미래의 가치가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와, 그야말로 엄청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네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이런 잔밋빛 전망의 이면에 숨겨진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고민들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죠. 물론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민은 성장률의 정상화입니다. 성장률의 정상화? 네, 2026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은 어느 정도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 이후, 2027년부터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군요. 과연 그때도 지금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긴 영원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없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고민은 뭔가요? 두 번째 고민은 역시 경쟁 심화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텔과 AMD 같은 경쟁자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려고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우려죠. 엔비디아의 그 독점적인 지위가 조금씩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장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막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는 현상도 설명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체크박스를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해요. 체크박스를 확인하는 순간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네. 주문한 차세대 플랫폼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은 마치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을 받은 것과 같아요. 안심은 되죠. 제대로 오고 있구나 하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그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지는 않잖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폭발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깜짝 소식은 아니다. 이런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혁명의 현주소를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AI의 대부라는 찬사부터 6조 달러 시총이라는 담대한 예측,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투자자들의 냉철한 체크박스까지 말이죠.
네, 오늘 논의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건 이 모든 이야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시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 속에서 젠슨 황은 10년 안에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될 거라고 예측했죠. 이건 우리가 운전이라는 행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물리적 AI 혁명이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운전만큼이나 당연했던 또 다른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